비가 쏟아집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장막을 두드리고 압록강 물살은 흙탕물을 삼키며 불어나 섬을 삼킬 듯 꿈틀댑니다. 군사들의 갑옷 속은 젖어 살에 달라붙고 군량은 눅눅해져 곰팡내가 피어오르고 말들은 지늘게 발이 빠진 채 거품을 물며 쓰러집니다. 숨을 들이킬 때마다 젖은 천과 땀과 병든 숨이 뒤섞인 냄새가 목구멍을 긁습니다. 위화도. 이 섬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고려의 운명은 이미 반쯤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장막 안, 한 장수가 지도를 펴고 앉아 있습니다. 지도 위 요동을 가리키는 붉은 선이 길게 뻗어 있고 그 선 끝에는 명이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박혀 있습니다. 장수의 이름은 이성계. 그는 지도를 보며 한참을 말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침묵을 겁이라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왕명을 거역할 생각을 하는 장수는 겁쟁이일 거라고,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하지만 이성계의 침묵은 겁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그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기침, 구토, 신음, 젖은 군복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조용히 번지는 속삭임. 요동 가면 다 죽는다. 병사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전쟁은 아직 칼을 맞대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전쟁입니다. 이성계는 낮게 말합니다. 여기서 더 가면 명나라를 만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다. 막사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습니다. 한 장수가 침을 삼키며 묻습니다. 장군, 그 말은 왕명을 거역하겠다는 겁니까? 이성계는 대답 대신 지도를 천천히 접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돌아간다. 그 한마디가 장막을 찢고 밖으로 새어나가자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늙어버린 얼굴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반역. 그 단어가 아직 입 밖으로 나오기 전인데도 이미 모두의 목을 조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갑자기 미친 장수가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혼란이 언젠가 카리 왕을 고르는 시대로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장에서는 칼을 갈고 전장 밖에서는 줄을 갈았습니다. 고려 마른 나라가 아니라 거대한 난장판이었습니다. 몽골의 간섭이 숨통을 쥐고 권문세족이 땅과 세금을 움켜쥐고 홍건적이 들이닥쳐 수도를 태우고 왜구가 바다를 넘어 마을을 찢어먹고 여진이 국경을 뜯어먹던 시대. 이런 시대엔 정답이 사라집니다. 원칙은 종이에만 남고 현실은 살아남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이성계는 변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동북면. 그곳에서 장수는 입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살아 돌아오는 몸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고 이길 때마다 이름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고려 말에는 전공이 크면 목이 먼저 위험해집니다. 조금만 이름이 커지면 쥐험하다는 말이 돌고 그 말 한마디가 숙청이 되어 칼을 삼킵니다. 이성계가 살아남은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그는 싸움에서만 강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공포를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불안해하는지, 누가 질투하는지, 누가 필요로 하는지, 누가 자신을 죽일 수 있는지. 그는 전장에서 명성을 얻는 동시에 전장 밖에서 안전장치를 늘려갔습니다. 혼인으로 귀족 사회에 발을 걸치고 불교계 상층과도 관계를 만들고 무장들을 전장에서 포섭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대부의 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타난 이름이 정몽주입니다. 정몽주는 단순한 학자가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정몽주는 고려가 아직 고려인 척할 수 있게 해주는 얼굴이었고 정통성이었고 도덕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칼이라면 정몽주는 그 칼을 롤타고 만들어주는 명분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정몽주를 붙여달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남을 정도로 그와 가까워졌고 그 가까움이야말로 이성계에게 가장 위험한 보호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칼에 글까지 붙으면 왕도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죽습니다. 공민왕 피살. 나라의 지붕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후계가 불분명하면 누군가 왕이 되기 전에 누군가의 목이 먼저 날아갑니다. 조정은 갈라지고 권문세족은 서로를 의심하며 찢어지고
바깥은 간을 보기 시작합니다. 너희 왕이 누군데? 그 질문이 날아오는 순간 고려는 스스로를 지킬 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선택한 카드가 이성계를 수도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 심장 옆에 칼을 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성계는 이제 변방 장수가 아니라 개경을 지키는 장수가 됩니다. 왕과 같은 공간에 있는 칼, 그 칼이 왕을 향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조정의 밤마다 길게 늘어집니다. 그 불안 속에서 외부의 불길은 더 커집니다. 왜구가 들이닥치고 마을이 불타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조정은 늘 늦습니다. 그때마다 이성계가 나가서 이깁니다. 황산대첩. 그 승리는 단순한 전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문을 박아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질문의 답이 점점 한 사람으로 좁혀질수록 권력자들의 불안은 더 커집니다. 대안이 생기는 순간 기존 권력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둡니다. 그 무리수가 요동정벌입니다. 명나라가 우리를 무시한다. 기세로 눌러야 한다. 쳐야 한다. 말은 멋있습니다. 깃발이 펄럭이고 북이 울리면 사람들은 잠깐 취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산합니다. 장마, 보급, 병사들의 피로, 개경의 공백, 내부의 균열, 이 전쟁은 승부가 아니라 몰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왕과 최영은 밀어붙입니다. 전쟁은 외부를 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부를 묶는 족쇄입니다. 밖으로 나가 죽거나 약해지거나 최소한 더 커지기 전에 묵이길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이성계는 출정합니다. 그리고 위화도에 도착합니다. 비가 내립니다. 군대가 썩습니다. 병사들의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성계는 철수를 요구합니다. 거절당합니다. 그때 이성계는 확신합니다. 왕은 이 군대를 살릴 생각이 없다. 최영은 이 군대를 살릴 생각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살릴 생각도 없다. 그러면 선택은 하나입니다. 살아남는 쪽으로 판을 바꾼다. 그는 회군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공포입니다. 5만 대군이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들어옵니다. 개경 아는 밤마다 소문이 돕니다. 이성계가 온대. 왕이 끝장난대. 최영이 잡힌대. 누가 살아남을까? 사람들은 몰래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냄새를 맡고 살아남기 위해 문틈으로 손을 내밉니다. 장군 편이 이기는 겁니까? 저도 도움이 될까요? 이 순간 이성계가 진짜 무서운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는 칼로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명분을 씁니다. 무리한 원정으로 나라를 망치려 한자를 처벌하겠다. 백성을 살리겠다. 나라를 살리겠다. 반역자가 아니라 구원자처럼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반역인데? 그런데 맞는 말인데? 요동 가면 진짜 다 죽는 전쟁이었는데? 그 흔들림이 결정적입니다. 최영은 분전합니다. 어떻게든 군대를 모아 막아보려 합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이성계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최영은 제거되고 우왕은 폐위됩니다. 이성계는 정권을 잡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권을 잡는 것과 왕이 되는 건 다릅니다. 정권은 운영이고 왕은 선언입니다. 왕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명분. 이성계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더 냉정해집니다. 자기 편이라도 위험하면 쳐냅니다. 컨트롤하기 어려운 사람, 인망이 너무 좋은 사람, 조정의 또 다른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만에 하나라도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을 정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장들이 숙청되고 사대부도 갈리고 판이 다시 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이름. 정몽주. 정몽주는 끝까지 고려를 선택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명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린 겁니다. 이성계가 왕이 되려면 고려가 끝나야 한다는 것을. 정몽주는 말합니다. 이성계를 숙청해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그 측근이라도 그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끝까지 정통이 될 수 없다. 이성계는 인간적으로 흔들립니다. 정몽주는 친구였고 동지였고 이성계가 여기까지 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성계는 망설입니다. 그러나 이성계의 집안에는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원. 그는 아버지처럼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냅니다. 정몽주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왕이 못 된다. 선주교. 그 밤, 칼은 정몽주의 몸을 관통하고 고려의 마지막 명분은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아,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정몽주가 살아있는 한 고려는 고려인 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쓰러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언뿐입니다. 1392년 왕위가 넘어갑니다. 고려는 끝나고 이성계가 즉위합니다. 조선이 시작됩니다. 이성계는 칼로 문을 열었고 명분으로 그 문을 잠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다시 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위화도 회군은 군대를 돌린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선 사건입니다. 비가 쏟아지는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한 말, 이 전쟁은 이길 전쟁이 아니다는 전쟁을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바뀔 시간이다.